자, 문우신 재무장관과 펠로시 하원 의장이 좀 만나고 나왔나 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백악관에서 오늘 내에 부양책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속보를 전했습니다.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이제 백악관 측에서 이렇게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나오는 대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현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이 소식이 나온 게 저는 참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쟁점이 무엇이고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걸까요? 예, 오늘 드디어 한 1년 반에 걸친 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법무부가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요. 법무부의 주장은 몇 가지 핵심적인 주장은 이런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인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경쟁사가 될 수 있는 모바일 폰 제조사, 통신사 및 브라우저사 등의 금원을 제공해서 구글이 이제 그들 제품에 미리 설치되고 또 디폴트 검색 엔진이 되도록 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일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는 아예 구글의 검색 어플이 삭제 불가능하도록 했으면서 또 타 경쟁사의 검색 어플리케이션은 설치되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검색 쿼리의 약 80%를 구글이 직접 보유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검색 배포 채널을 통해서 지금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경쟁사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검색 쿼리 숫자를 확보할 수 없고 따라서 이제 구글과 경쟁하기 위한 데이터 확정이 불가능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줄이고 있다. 또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아울러서 경쟁자들로 하여금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 채택을 어렵게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후문을 들어보면 법무부 내에서도 이 소송 제기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다는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대선 전에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압박을 했다라는 후문이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일부 참모들은 이 섣부르게 제소를 했다가 법원에서 패소를 하면 이게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기된 소에 대해서 구글 대변인은 바로 이제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이 법무부의 제소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구글을 사용하는 거지 이 억지로 강제되거나 또 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구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약 1,200억 불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두둑하죠. 그래서 이 법무부와의 장기적인 소송을 지금 피하지 않고 맞받아서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구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이제 이 법무부가 구체적인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보통 소송 후반부에 들어가서야 이제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분할과 같은 이 향후 구글 비즈니스의 구조적 변화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은근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앞으로 이제 수년이 걸쳐서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소송에서 만약에 구글이 이긴다면 이 거대 테크 기업들의 독점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법무부에는 타격이 되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미 의회에서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반독점 입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글과 법무부 간의 이 소송전이 이제 다른 거대 테크 기업들의 이 반독점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테스트 베드가 될 그런 공산이 큰데요. 이 사안의 추이에 따라서 다른 테크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슈가 어떤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 반독점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법무부나 다른 기타 기관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미국 외에서도 유럽에서도 사실은 반독점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견제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사실은 현재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즉 이제 한 10년 정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결론이 구글이 분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법정 그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구글의 주가에 그때 가서 또 많은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런 반독점 이슈, 이 법적 분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지금 맨하탄 그 뉴욕주가 그 2022년까지 크게 예산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 5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우선 보면 뉴욕주 등 그 지방 정부로 들어와야 될 세수 감소가 약 430억 달러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대중교통, 그 지하철이나 그 버스 같은 그 대중교통 수입이 그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뉴욕시의 대중교통 지금 뭐 지난 여름부터 계속 돈을 안 받았거든요. 최근에 다시 받기 시작했지만 따라서 여기서 한 150억 불 정도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재정 압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의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과 분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